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도 앞서 정광 목사님과 함께 투쟁하고 계시는 김국선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랄게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힘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기독교의 힘이 강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은 이렇지 못해요. 북한에서는요, 기독교, 하나님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쉽게 보내집니다. 예. 한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저 역시 좀 전에 이제 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성도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자유통일을 하라고 정광훈 목사님 옆에 세워줬다.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되고 딱 꿈만 같은 일로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푼 거는 짧은 시간인데 이제 폭탄처럼 언제 시한탄처럼 터질지 몰라요. 내려가시오. 글자 나오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화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간첩단 사건은 창원, 전주와 그 다음에 어디죠?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업체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까지 지금 포대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수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 이후 가장 큰 간첩단 사건으로 아마 이번에 이 간첩단 사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제가 계속 말씀 올렸지만 80년 동안 북한의 끈질기고 악착스러운 적화 공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재명이가 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는 행동 봤죠. 깡패 두목도 아니고 조폭 두목도 아닌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요, 북한의 노동당에 의해서 길들여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저런 행동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저 민주당 좌파 세력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파와 좌파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하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나쁜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가 정체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싸워왔는가? 자, 미국 푸에블러호가 북한에게 잡혔지요. 경호함 56호가 폭파됐지요. 이 C-121 비행기가 추락됐지요.
판문점 독기 사건으로 숱한 미국 군인을 비롯한 피해를 입었죠. 예?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폭침으로 수많은 우리 귀한 자식들이 사망됐죠. 가까운 신뢰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에서 우리 국민 기업들이 쫓겨났죠. 남북연락사무소가 파당했죠. 뭐 우리 이런 방법 한번 해봤습니까? 더 수치스러운 것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리승만 대통령을 북한에서는 특히 우리 좌파 세력 국민들은 리승만을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매국노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건국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사망됐어요. 그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깜방 신세 면치 못했어요. 더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과연 이런 역사, 피 아픈 과거 역사를 보고 우리 보수 세력 국민들이 가슴 불태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흘러간 물처럼 지나가면 다 잊고 삽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 보수 세력 국민들의 현 주소며 사상적, 정신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타파해야 돼요. 이걸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는 저 북한에 의해서 질들어진 저 좌파 세력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나간 피 맺힌 이 역사, 우리 보수의 역사를 왜 이렇게 쉽게 지나보냅니까?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 교훈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며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 종교계의 귀한 원로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원래 우리 대한민국 종교계에는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간첩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했어요. 꼭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통일, 우리 동포 돕기 운동이라는 대남전략에 속아 가지고 어린이병원, 약품, 남새농장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걸 지고 인도주의적이라는 이념을 밑에 북한 돕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변화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냐? 북한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정은의 정치적 토대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 줬을 것밖에 없습니다. 손해방구는 이 과정에 많은 목사님들 북한에 흡수돼 가지고 간첩으로 전환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우리는 소위 정권과 국민을 분리한다는 원칙 밑에 이념주의적 보따리를 쥐고 사고하고 행동하다 나니까 손해받기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주의가 북한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줬습니까? 안 됐어요. 저 김정은이 보세요. 더 행포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좋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과 국민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없어야 됩니다.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이라고 하면서 정치 강국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나라예요. 통치자와 국민을 분리 못 시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갖다 오포 줘도 분리 못해요. 진정으로 북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해방시켜 주려면 김정은이 하나를 제거해 버리면 끝납니다.
비로소 그때 북한 국민들이 참다운 자유와 인권이 삶의 구대로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유마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자유마을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달성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을 이룩하는 운동을 벌이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뭐냐? 사상혁명의 봉화를 치려두는 것입니다. 자유마을 운동은 우리가 이전에 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는 것과는 180도 달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 국가 순위가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가며 군사 위력도 6위권에 들어갑니다. 부족한 거 없는 나라예요. 부족한 것은 뭐냐? 사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 거지 나라 한데 이렇게 숨어당하고 빌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이기려면은 자유마을 행동 운동을 통해서 사상적 의지,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마을 운동을 우리들이 사상 단련의 영광로로 여겨가지고 낡고 부패하고 썩은 생각은 죄 버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리는 4대 공국론을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 사상으로 습득하는 그런 자리로서 자유마을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지금 김정은이는요 ICBM을 쌓으려고 핵무력을 강화하고 정찰기를 여기에 들이밀고 갖은 바람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불나비가 불에 타 죽듯이 반드시 핵으로 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김정은의 핵 공포증에서 깨어나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행동하는 애국, 목숨을 바치는 애국으로 우리는 우리 국가를 살리고 자유통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였다 해촉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한 것을 행동으로서 꼭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지만 이 모든 운동은 이 운동을 발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애국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고 자유통일은 완료형으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